속보. 혼자 올라가서 둘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진짜인가? 총각이 등산 가면 연인에서 결혼까지 성공 가능성 높다.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3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악동 뮤지션의 Give Love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혼자 올라가서 둘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진짜인가? 총각이 등산 가면 연인에서 결혼까지 성공 가능성 높다 였습니다.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 총각 때 등산은 가지 말아요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미혼 시절에 혼자 등산 갔다가 여자와 눈이 맞아 결국 결혼하고 등산이 이렇게 무섭다면서 반어법 같이 뭔가 행복한 고민의 글을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등산 가서 짝을 만난 분들이 은근 많다 그래요. 뭐 등산하는 길이 좀 멀고 좀 지루하다 보니까 뭐 어디서 왔냐, 집이 어디냐, 등산 자주 하냐 이런 말 걸기도 좋고, 발을 헛디뎠을 때 뭐 괜찮냐고 챙겨줄 수도 있고, 뭐 정상에서 당 떨어졌을 때 초콜릿이나 물 나눠 먹기 좋고, 고생하고 내려와서는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다가 손잡고 쭉 가는 게 등산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될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우린 안 된다. 우린 몸만 건강해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우리 절벽에서 밀릴 수도 있다. 다음 주 베텐러들 대거 등산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다니엘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미래 방송이네요, 그죠? 좀 전에 그 생록방 하고 간 다니엘 씨가 산사랑을 굉장히 예찬하고 갔습니다. 아무튼 요즘이 등산하기 좀 좋은 계절이에요. 좀 역대급 더위가 올 것 같아서 4월부터 벌써 예년에 한 5월 날씨쯤 되는 것처럼 덥긴 한데 저녁 무렵에 그때는 해는 길고 좀 선선하니까 그럴 때 등산 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여기저기서 많이 났던데 그거 진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열 겁니다. 제목처럼 막 나가는 말투로 세게 일침 쏴드리면서 현실적인 고민 상담해드리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저한테 말 걸고 싶은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김유식님, 쉬는 날이라서 혼자 버스 타고 서울 투어 했어요. 계속 운전해서 다녔는데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창문 밖을 보니 힐링돼서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종종 버스 타야겠어요. 이거 좋죠 진짜. 사람이 이제 꽉 들어차 있지 않은 버스에서 자리 잘 잡고 그냥 덜컹덜컹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창밖 보는 거 괜찮습니다 진짜. 3004님, 항상 애청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시작할 때 나오는 시그널송 제목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제발. 시그널송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그게 사실 베텐 개국할 때는 침착맨이 쓰던 시그널이었는데 이게 정용국 씨는 처음에 할 때는 그 더덕 퀴즈 쇼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그널이 한번 바꿨죠. 코믹 파티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그래가지고 침착맨이 하던 시그널이 이제 상담소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잘못된 버금을 왜 물어보냐고 하시면 있고, 5798님, 원래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였는데 올해는 벚꽃이 좀 빨리 폈네요. 덕분에 학생들도 벚꽃을 즐기고 있겠죠. 다니는 곳마다 꽃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떨어진 데도 근데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벚꽃이 좀 개화가 빨라가지고 벚꽃 축제 기간이랑 잘 안 맞아서 지자체들이 난리던데. 자, 아무튼 중간고사 잘 보시고 벚꽃 구경 뭐 이번엔 구경하면서 중간고사도 보실 수 있겠네요, 그죠? 용한상담소 시그널 정확히는 나의 유감스러운 남자친구 OST 중에 코믹 파티라고 합니다. 진짜 잘못됐네. 나의 유감스러운 남자친구.
예, 잘못된 남자친구라는 거죠. 코믹 파티라고 합니다. 내일 비 오니까 이미 다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벚꽃은. 한혜영님,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다들 벚꽃이 질 때 헤어질 거라고 악담을 하는데 배영만큼은 덕담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첫 여자친구라 무척 설렙니다. 그래요. 예, 뭐 베텐에다가 덕담을 해달라고 보내셨으니까 예, 베텐은 좀 많이 들으시길 바라고요. 자, 9258님, 베디 그림 선물 받으신 것 같은데 자랑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그림은 아니고 포스터인데요. 조금 있다가 정영국 씨랑 같이 자랑해 드릴게요. 3804님, 지난주에 축구하다가 손가락 골절이 돼서 오늘 수술하고 병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네요. 잘못됐습니다. 축구 골키퍼셨나? 손에 이제 공이 맞아서 보통 골절이 되더라고요. 아니면 넘어지다가 이제 손을 짚으셨는지. 당분간 어쨌든 잘 쉬셔야 됩니다. 이게 손가락 골절이 은근히 금방 낫는 느낌이어가지고 자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손가락이 삐뚤어지거든요. 진짜 끝까지 재활하셔야 되고요. 예. 1667님, 오늘 온 알림인데 제가 쓴 용국형 곱창집 혼밥 혼술 리뷰가 조회수 1,000건이 됐어요. 잘못됐지만 잘못은 없는 고평. 다음은 성정 세트 오픈런 갑니다. 1만 조회수까지 가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리뷰를 잘 쓰셨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김희숙님, 베디한테 말 걸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고릴라 게시판도 보나요? 봅니다. 예,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광고주도 거르는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입니다. 원래 수요일 비참 코너 선물이었던 탈모 샴푸를 이 봄 개편부터 월요일 용한 상담소 코너에서 드리는 걸로 바꿨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협찬이 끝났어요. 예? 예. 협찬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네요. 예. 쭉 이어오던 건데 예. 월요일로 들어오면서 그렇죠. 역시나 광고주님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참고로 전 샴푸를 안 씁니다. 저랑 상관없네요. 자, 아무튼 벚꽃 시즌에 어떤 감흥은 있으신가요? 저희 가게 앞에 벚꽃이 쫙 이제 다 개화가 됐는데 꽃잎이 날리면서 손님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가게 안으로. 쓰레기가. 네, 다 밟고 다녀요. 정신 없습니다 지금. 예. 힘들어요. 그래요. 네. 봄이면 곱창집 매출이 늘어나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살짝 빠집니다. 아, 그래요? 외곽으로 많이 가시고 밤 늦게 좀 오시는 분이 좀 많죠. 보통 이제 뭐 한강이라든가 이제 경기도권으로 쭉 빠지셔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자리 좀 하시다가 나중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벚꽃 곱창 한번 개발하면 어떠냐고 하십니다. 누가 먹어? 누가 먹어요? 글쎄요. 네. 그냥 다들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못됐네요. 그래요. 자, 베가노 마우트님, 고평땡 튜브에 같이 나오시는 윤지님한테는 DM이 많이 오는데 고평한테는 DM이 안 온다고 해서 DM을 보내봤습니다. 그리고 연예인한테 답장 처음 받아봤습니다. 일단 닉네임이 베가노 마우트 아니겠습니까? 네네. 딱 보는 순간 베텐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무시하려고 했으나 예. DM이 워낙 안 하고 딱 하나만 왔길래 답장을 했습니다. 남자분들은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벚꽃 모양으로 칼집 내서 곱창을 팔아보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꾸 이제 가게 망하게 하려고. 네. 벚꽃은 근데 솔직히 봤을 땐 이쁜데 땅바닥에 떨어져서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네, 정신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왔는데 네. 편지가 왔어요. 예전에 베텐 초창기에 더덕 퀴즈쇼를 정영국 씨랑 할 때 네, 챔피언 몇 명 안 나왔죠? 예. 저희가 정말 더러운 방송놈들이라는 더방놈들이라는 닉이 붙을 정도로 5단계까지 가는 진짜 더러운 퀴즈들 냈었잖아요. 감독도 못 맞춘다는 퀴즈. 예. 그때 괴물 덕후 로 도전했던 김호 님이 있으세요. 알아요, 굉장히 알아요. 네임드가 되셨었고. 네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이제 영화 제작 감독을 준비하신다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괴물 덕후는 떨어지고 마더 덕후 때 또 한번 연결돼서 상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편지와 선물을 좀 보내셨는데 실제로 지금 제작사랑 계약을 하셔가지고 네. 상업 장편 영화 데뷔를 준비 중이시래요. 네, 진짜 영화 제작을 이제. 혹시 그 경력사항에 베텐 그 더덕퀴즈 퀴즈왕 이런 거 없나요? 예? 경력사항에. 네. 그리고 단독 감독전이라고 얼마 전에 호모 픽투스 시네마 클럽 이래서 4월 2일에 이제 단독 감독
그 상영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쉽게도 초대를 저희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받아가지고 네, 어제였네요. 못 갔네요. 이게 아쉽네. 그리고 포스터랑 이런 것도 보내주셨습니다. 야, 그 잘못된 퀴즈쇼에서 이렇게 위인이 나오나요?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예, BTU에 이제 영화 감독도 있다. 예. 진짜. 예. 어디 가셔서 얘기할 때 베텐 얘기해 주세요. 필모그래피 베텐 다수 출연. 예, 영화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예. 저는 베텐 더더 퀴즈쇼에서 챔피언을 먹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네. 예. 아무튼 뭐 지금 뭐 디렉터 인포에 베텐 얘기는 없어요. 예. 그렇죠. 91년생이시고 중3 때 영화를 직업으로 삼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예술학교 몇 군데를 거치며 단편영화 연구하고 이제 장편영화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지금 이제 16년작 오발탄 그리고 2018년작 유라 그리고 이제 19년작 자리 19년작 미아 이런 이제 본인의 작품들로 이제 감독전을 하신 다음에 지금은 이제 상업 장편 영화를 준비 중이니까 언제 개봉될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혹시 우리 베테너 분이다 보니까 성재 씨 캐스팅 오면 나갈 겁니까? 예? 나갈 겁니까? 아니 근데 뭐 스포츠 영화여야 아니 그래도 제가 배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포스터예요? 예. 이번 단독 감독전 포스터를 보내주셨는데 아쉽게도 제가 오늘 받아가지고 가지 못했네요. 우리 성재 씨 꼭 캐스팅돼서 영화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또 영화 뭐 2권 정도 벌써 출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시사회에 서 있는 모습이 약간 상상이 됩니다. 네. 개천에서 욕 났다라고 하시는 분 있고. 진짜 개천이긴 했습니다 저희가. 예. 자, 잘못된 감독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잘 되시길 것 같습니다. 예.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면 되고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프로틴 시리얼을 드립니다.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짱남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종종 연락이 와서 남자친구 생겼냐, 요즘 연락하는 사람 있냐 물어봅니다. 그래놓고는 막상 만나면 자기 썸녀와의 연애 상담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 친구랑 친구 이상으로 발전하긴 힘들겠죠. 이럴 거면 저한테 연락하는 사람 있는지는 왜 물어보는 걸까요? 짝사랑하는 남자인데 약간 이성 상담을 좀 한다. 이게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보내주시는 사연인데 반대로 이제 여자분께서 짝남이 있다. 약간 썸남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썸남은 아니고 이제 이건 짝사랑. 그렇군요. 근데 이제 외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딱 얘기를 하려 그러면 남자친구 생겼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네요. 그러니까 상대방 안부를 이제 묻는 척하고 결국 본론은 자기 이성 상담. 네네. 남자친구 생겼냐를 이제 이 여자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그냥 인사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밥 먹었냐? 밥 먹었어? 그럼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밥 먹었어라는 말을 던진 다음에 보통 남자들의 대화에서는 대답이 먹었어 혹은 안 먹었어를 해도 그 다음 대답은 똑같습니다. 먹었어. 그게 아니라 안 먹었어. 그게 아니라 안 궁금해. 밥을 먹던지 말던지 그냥 스몰 토크. 좀 이따 먹을 거야 상관이 없습니다. 형식상으로 던진 말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짝남이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뭐 개인적인 어떤 호감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전형적인 그 여자 베테너다운 모습이다. 수리남 뭐 이런 느낌. 식선 잡섰어. 그거예요. 그런 느낌. 그겁니다. 아니 종종 와서 자기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전화 띡 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남자친구 생겼냐? 라고 물어보는 거 보면 평상시에는 뭐 궁금한 것도 없었고 이 기간 동안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 모르는 이 기간 동안 연락을 또 안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궁금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는 걸 봤더니 연애도 잘 못해. 그 남자분도. 그러니까 연애 상담을 고민하겠죠? 근데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이성적으로 다가올 수 있나? 제가 봤을 때 1도 없습니다. 1도 없다. 저도 이게 빈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남친 생겼냐? 연락한 사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일주일에 모르겠지만 한 번씩 했으면 그 사람 상태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종종이라는 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그런 식으로 왔으면 그거는 이제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면 핑계를 내서라도 이제 연락을 자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 온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의미가 없죠.
여기서 이제 보통 띄엄띄엄 전화 왔을 때 뭐 연락처 누구 어떻게 되지 이런 경우도 있고 돈 좀 있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남자친구 생겼냐 사실 그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말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썸이 있거나 짝녀가 있을 때 그 나 말고 다른 사람 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연애 고민을 시작하는 순간 자기한테는 이성적인 호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약간 NPC. 그렇죠. 주식창 보듯이 살짝 그냥 훑어보는 거고 그 내가 누구를 만난다든가 누구를 만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흉을 보는 건 나한테 호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흉은? 네. 걔 너무 별론 것 같아. 난 차라리 너 같은 애가 좋지. 이렇게 하는 건 호감일 수가 있는데 걔랑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좀 좋은 방향을 모색하고 싶어서 던지는 멘트들은 나를 이성으로 아예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넌 없을 것 같이 생겨서 걱정돼서 물어본 거 아니냐고 하시면요. 걱정은 일도 아닌 거죠. 전혀요. 네. 이 여자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 건 궁금하지 않고 그냥 여자의 심리는 어떤 거야? 이때 어떻게 느껴? 요거를 그냥 물어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분한테 전화를 거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갖고 이제 골이 깊어지면 자신만 상처가 커지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낫다. 넌 GPT냐라고 하십니까? 여자와의 데이트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상담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여사친이 한 명뿐인 사람인 듯. 그렇죠. 무조건 한 명뿐이죠. 그리고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전화 와서 이 친구한테 대한 내가 호감이 있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진짜 생각을 잘 해보시면 그 내용만 딱 얘기를 하고 아마 전화를 끊었을 겁니다. 주말에 뭐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알았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고 전화 끊었을 겁니다. 헷갈리죠. 걔랑 안 되면 혹시 그 다음은 나 아닐까 이런 아닙니다. 기대는 전혀 갖지 않아. 절대 없죠. 네. 만약에 호감이 있었으면 자기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한다든가 아예 안 하죠. 근데 대놓고 물어보잖아. 이건 왜 그런 거야? 너는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씁쓸하네요. 씁쓸하네요. 여자 베테너 분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가산 콜센터라고 하신 분이 있고 죄송하게 됐네요. 등산을 같이 가면 어떠냐고 하신 분이 있고 등산 가면은 이제 좀 뭐 혼자 올라가서 둘이 내려온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등산을 같이 가게 되면 이 남자분이 좋아하는 그 여자분 있지 않습니까? 셋이 갔다가 이분 혼자 내려옵니다. 잘못됩니다. 혼자 먼저 하산한다. 아니면 셋이 갔다가 사진만 주구장창 찍다가 혼자 내려오는 거죠. 잘못됩니다 이거. 찍어주러 간다. 그렇죠. 네. 자,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연애할 때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면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나 어때? 너 별로야. 딩동댕 치려다가 땡쳤어요. 너 나 좋아하냐? 미쳤냐? 그냥 물어보세요. 제일 편합니다 그게. 그래야 미련을 빨리 버릴 수 있다. 그렇죠. 네. 자, 크러쉬의 가끔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의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자, 권진아님, 용국 씨 정말 용하네요라고 하셨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연애 사연 듣고 보내주신 건가요? 뭔가 반어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혹시 만약에 진짜 생각하셨으면 그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텄습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민형님, 보라 보는 중인데 화면 정지된 줄 알았다고. 광고 나갈 때 왜 두 분 말도 안 하냐고. 제가 축구를 보다가 홍재 씨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뭐 좀 보고 있었습니다. 얘기했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불편해. 감정을 많이 표현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채팅 치는 거랑 똑같아요. 앞에 앉아 있어도. 그걸 방송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의 고민을 이제 만나볼 텐데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리겠습니다. 자, 인생 즐기는 내가 챔피언님, 여자분이고 가루로 만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게는 친한 남사친도 있고 짱 친한 여사친도 있습니다. 둘 다 너무 좋은 사람인데 짝이 없길래 둘을 소개팅 해주려고 했는데요. 근데 여사친이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괜히 소개받았다가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남친의 여사친이 제가 되는 게 불편하대요. 이 말을 듣고 어이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두 분은 제 친구가 이해되시나요? 저만 어이없는 거 아니죠? 그래요. 얘기를 해줬더니 이미 앞서 나가서 남자랑 사귈 거라 생각을 하고
사귀면 불편해. 너. 왜냐면 만약에 사귀게 되더라도 예. 이 남자랑 내 친구랑 더 친한데 예. 그거 좀 불리한 느낌이 있고 내 얘기 막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시작부터 뭔가 좀 그 느낌이 불편하다. 이미 사귀고 있네요. 예? 이미 머릿속은 사귀고 있어 이분은. 그렇죠. 그 여사친분은 뭔가 그 가정을 하는 거죠. 베테너의 감성을 충분히 예. 갖고 계시네요. 감정 싸움을 다 받아주기 쉽지 않다. 네. 이럴 수도 있고. 예. 남자 의견 아무도 안 들어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근데 정말 의외로 그 남자분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어떤 그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남자의 의견을 일단 무시하더라도 이 짱친한 여사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아니면 여사친분이 그 친하다는 남사친분의 프사를 이미 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걸 수도 있죠. 나는 얘를 충분히 사귈 수 있는데 네가 끼니까 불편할 것 같아. 이거 아닙니까? 예. 나는 좋은 뜻으로 같이 만나면 주선해 주려고 그랬는데 네네. 제가 주변에서 남녀 주선해 줘가지고 진짜 좋게 된 케이스는 배성재 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 박지성 씨 그 연결, 예. 그거를 성재 씨가 해주셨잖아요. 네네. 굉장히 이제 좋게 된 케이스고 나머지는 중간에 전화만 계속 받고 걔 왜 그러냐? 걔 전화가 왜 안 돼? 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중간에 주선자라고 가정을 하면 양쪽을 다 알지 않습니까? 둘이 알콩달콩할 때는 주선자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든가 뭐가 갑자기 삐진 게 있다든가 그럼 양쪽으로 전화를 다 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주선을 안 해주거든요. AS가 되게 힘들죠. 이게 진짜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냥 뭐 둘 다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마음 쓰지 이렇게 해주는 건 저는 진짜 비추합니다. 예. 벌써 소개를 안 시켜줬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는 사람이 내 애인이랑 친하면 피곤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경험이 아니에요. 예. 어디서 들은 얘기 저희한테 보내지 마세요. 앞에 누가 빠졌습니다.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 말이 빠졌네요. 누가라는 말이. 예. 진짜 남녀 이거 소개해 주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둘이 잘 돼도 그렇고요. 잘 되다 헤어져도 문제고 처음 얼굴만 보고 그냥 가도 그 안 좋은 소리를 내가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시고 예전처럼 지내시는 게 낫다. 예. 저희 채팅 카더라로 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로 바꿔주시겠습니다. 예. 하더라고요는 예. 친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쵸. 어디 커뮤니티에서 보고 지금 옮긴 건데 추측성. 그런 거 저희한테 치지 마세요. 자, 아무튼 네. 남사친과 여사친 소개하는 거는 비추다. 절대 비추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여사친분이 이미 사귀는 걸 가정을 해서 나를 더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괜찮았으면 네가 사귀었겠지라고 채팅 친 분이 있어요. 야, 솔직히 이제 서로 다 별론데 지금 셋 다 별론데 더 별로인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둘 다 너무 좋은 사람인데라고 했는데. 사람 좋다 그랬지 별로란 얘기는 안 했잖아요. 사람은 좋고 외모는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이쪽 분이 봤을 때 예. 나는 기분이 나빴다.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 네가 앞서가? 왜 급발진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선의를 베풀었을 때 맞받아치는 게 아무리 친한 친구긴 하지만 약간 선을 넘었습니다. 셋 다 서로 별로라고 생각하는 중이다. 예, 그냥 솔직히 인맥에 뭐 라인도 아니고 다 점이라서 지금 금방 헤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런 인맥이에요. 마카마카 네. 당등 싸움급이다 지금. 그렇죠. 예. 저는 뭐 괜한 선심 썼다가 혼자 상처받으신 것 같은데 그냥 아예 1절 좋은 사람 있어도 그냥 알고만 가는 걸로 예.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엘리전이다. 강등 플레이오프 중이다. 착하기만 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괜히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가 이게 별로들끼리 간 보는 중이다. 네. 예. 야, 근데 이게 진짜 어렵긴 어렵다. 네. 자, 인생 즐기는 내가 챔피언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 사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남자는 절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남자가 화났어. 왜? 절대 모르는 감성.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사귀게 되면 내가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이 퀴즈는요. 남자는 절대 못 풉니다. 왜 화가 났는지. 네.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좀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굳이 연결하지 않는 게 예. 그쵸? 이거 오작교는 네. 오작교는 오히려 서로 좀 은근 모르는 관계를 해야 잘못됐을 때도 잘 깔끔해요. 돼도 문제예요. 솔직히 예. 잘 돼도 문제고 예, 연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연반인이 상담은 잘하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거라도 잘해야지 뭐. 예. 장사도 안 되는데. 감진희님 네. 감씨신 것 같아요. 오타가 아니라면 감씨 있죠. 감시 예. 있죠. 예. 감. 예. 그냥 감. 감스트.
예. 아니 감시 있어요. 감시 있어요? 있어요. 예. 있겠죠. 전 많이 봤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강감찬 장군, 가무성 씨 있고요. 가무성 씨 있네요. 네. 됐습니다. 강감찬 장군님은 강씨죠, 강씨. 네, 죄송합니다. 예. 네. 30대 중반입니다. 전 욜로는 아니지만 돈을 모은다는 개념이 없어서 목돈이 없습니다. 취미나 여행 같은 자기 개발에 돈을 아낌없이 쓰거든요. 근데 제 주위 친구들이 한두 명씩 외제차로 바꾸는가 하면 집도 사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 그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정신 차리고 돈 좀 모으라는데 제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남자 용국형은 30 중반쯤에 돈을 모았나요? 40 중반에도 돈이 없습니다. 네. 30 중반은 얼마나 없었겠어. 계속 없는 거예요. 예.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죠. 친구들이 외제차로 바꾼다. 집도 산다. 솔직히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자기가 자극이 되는데 특별한 자극이 크게 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하. 네. 카푸어다. 네, 그냥 뭐 카푸어고 하우스푸어고 근데 이 친구는 그냥 푸어죠. 얘는 뭐라도 E급 푸어인데 여긴 그냥 푸어다 보니까 예. 현실적으로 비춰보면 약간 본인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싶진 않은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부남이라 그러면 외제차 바꾸면 뭐해. 힘들어 보이잖아. 난 내가 낫지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자기가 지금 살고 싶은 모습에 약간 만족을 하시는 걸 보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네. 친구들이 정신 차리고 돈 좀 모으라고 한다. 네. 그냥 하는 얘기죠. 예.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 친구를 만나서 자기가 특별히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돈 아니면 뭐 눈으로 봤을 때 차나 집 빼고는 특별히 내가 즐겁다든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다든가 이런 얘기가 씨알도 안 먹힐 걸 알다 보니까 야 돈이나 좀 모아. 끝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대충 그래서 느껴지는 게 자기 개발에 돈을 아낌없이 쓴다. 베테너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개발을 안 하는 수도 있다. 아낌이 많을 것 같다. 여행이 은근 목돈 많이 깨지죠. 예, 비행기 타고 뭐 호텔 예약하고 네. 뭐 이렇게 해외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목돈이 이제 크게 날아가기 때문에 느낌상 약간 그 배낭 국내 여행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 개발하면서 이런 분들 자기 개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 모바일 푸어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시고 솔직히 모바일 푸어는 힘듭니다. 이거는 모자 많이 써줘야 돼요. 예. 어느 순간 잘못됩니다. 잘 때 쓰고 자야 돼요. 어차피 혼자 살 건데 뭔 걱정이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프면 죽어야지 뭐 그냥. 어떻게 그러면 젊었을 때 잘 놀았잖아. 배짱이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 행복했으면 노후까지 생각하기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 생활이 만족한다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살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실버타운 입주하려면 비싸서 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돈을 못 모으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그냥 공원에 혼자 앉아 있을 겁니다. 왜 앉아 있는 것도 안 됩니까? 예? 그냥 공원에 혼자 앉아 있을 거라고. 고창시 대박 나야죠. 에이, 예. 땡큐브 대박 나고. 예. 그렇다는 거. 자, 가는데 순서부터 또 나왔습니다. 이건 타이밍 은근 맞네요. 맞네요. 예. 이거는 처음 예. 맞았어. 가는데 순서 없다. 그렇죠. 네. 자, 감진희님께 용국이의 일침.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돈 좀 모으라는데 라는 말이 있는데 정신을 차린다고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정신 아무리 차려봐 돈 모이나.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정신 차리고 있는데 네. 돈 안 모여요. 북버스 밑에 있어봐 정신만 차렸지 돈 하나도 없어요. 내려올 때 걸어 내려와야 돼.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더 정신을 차립니까 여기서. 예. 꺾이지 않는 마음까지 등장했잖아요. 항상 줄 잘 서려고 그러고 그래요. 네, 눈치도 빠르고 항상 생각하고 머리 팽팽 돌아고 CPU 때문에 발열 엄청난데 네, 얼마나 코리안 일기매들인데 지금 예. 정신 다 차렸는데도 돈을 못 모은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예. 본인만 그런 거 아니다. 정신이 나가겠다 이제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정신 나가도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으는데 통장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막 갖다 붙이는구나. 운도 네. 따라줘야 돈이 모인다. 되게 중요한 그럴 겁니다. 거면 진작했다. 네. 예. 자, 불독맨션 데스티니 듣고 옵니다. 배성재 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열고 있습니다. 네. 수트에 순서 없다라고 보내신 분 있어요. 예. 솔직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방통위도 더 가까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여자분께서 박모 씨가 보내셨습니다. 네.
취미 생활이 없던 남편이 자꾸만 직장 동료들이 하는 취미 생활을 따라합니다. 박 과장이 배드민턴 친다고 50만 원을 들여 라켓과 신발과 가방을 사고요. 2주 후에는 김 대리가 볼링을 친다며 볼링공, 볼링화, 볼링 가방을 사더라고요. 이마저도 몇 번 다니다가 재미없다고 때려치웠습니다. 용국수님이 일침 좀 날려주세요. 왜 이분은 화가 났을까요? 간단하죠. 자꾸 돈을 쓰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예. 운동 하루 6개씩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침에 맨손 체조하고 집에서 스트레칭하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꾸 돈을 쓰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친구가 볼링을 친다 그래가지고 손모가대 그리고 볼링공을 다 맞추고 예. 신발까지 다 샀습니다. 가방 사야죠 또. 가방 샀죠. 예. 그리고 거기서 스코어가 이제 아주 하찮은 스코어를 기록을 하면서 내일 와서 다시 연습을 해야지 하고 갔는데 없어졌더라고. 누가 훔쳐갔어요? 네, 갖고 갔대요 누가. 누가 갖고 간 거죠 도대체. 라커룸에 안 잠궈놨어요? 라커룸이 꽉 차가지고 예. 위로 올려놔야 된대요. 예. 그리고 다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라커룸이 빠지다 보니까 그때 공간을 주겠다. 올려놓으면 누가 갖고 가나요? 누가 갖고 가요? 가져갔더라고. 한 번 쳤는데. 저도 그때부터 볼링을 끊었습니다. 아하. 이게 돈이 뭐 싼 건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 50만 원씩 들여가지고 네. 배드민턴 그리고 볼링 이런 식으로 좀 장비병에 빠지셨는데. 그렇죠. 이제 돈 안 드는 무과금 운동이면은 아내가 시비 걸 리가 없죠. 그렇죠. 뭐 아대 2개씩 차고 조깅하고 다니면 6시간씩 밖에 있다 와도 뭐라 안 그럽니다. 근데 자꾸 얘기를 해서 긁고 포기하고 이 짐은 자기가 갖다 파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놔두고 이거 팔어 그러면 언제 또 쓸지도 몰라. 안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어떻게 해봐. 아이 또 모른다니까. 이거 해가지고 자꾸 이제 쓸데없는 돈 쓰면서 스트레스만 받고 이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거를 아내가 몰래 그렇다고 저기 중고 마켓에다가 팔기도 좀 그렇잖아요. 판다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지만 막상 팔잖아요. 돈 잘 받았어? 이게 끝이에요. 아 그래요? 솔직히 막상 팔아도. 은근히. 네. 어차피 뭐 여기에 대한 정이 떠났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합니다. 자기가 했던 운동을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럼 그 돈으로 또 골프 쪽으로 가버리면 어떡하죠? 골프는 장비빨 센데. 그러니까. 네. 낚시는 손에서 비린내 많이 나요. 여름에 가면 잘못됩니다. 예. 이 남편분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주변에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좀 어울리면서 밖에 나가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게 좀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도 집에만 있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좀 뭘 해볼까? 그렇죠. 나갔는데 와이프 몰래 내기했는데 크게 잃었어. 그래가지고 돈이 지금 더 펑크가 나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겠다. 그래서 대충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스포츠라는 게 박밥 내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걸 많이 하거든요. 내기하죠. 잘못됐습니다. 잘못해서 이제 데미지를 입고 집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생략이 됐네요. 그나마 게임이 좀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나마 무과금으로 한다면. 자, 아무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와이프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앞으로 이제 이런 게 한두 번 계속 되긴 하는데 본인이 또 똑같이 이걸 갖다 팔고 이러면 또 습관이 되거든요. 와이프분도 하고 싶은 거 그냥 같이 질르면 됩니다. 네. 맞대응해라. 맞대응해서 그냥 뭐 작살나는 거지 뭐. 가게가 무너지는 거. 너만 무너뜨리냐 나도 무너뜨린다로. 가게 작살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정신 차린다고 돈이 안 모이다 보니까 작살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나만 나갈 수는 없잖아. 맞불작전으로 남편의 정신을 차리게 한다. 그렇죠. 거울 치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봐야 알았어 나도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로 샀어? 집으로 주택담도 대출로 샀어. 카드값 밀렸던데 괜찮아 뭐 어때? 그냥 메꿔 되겠지. 빵꾸 났어? 부부 개인 회생이라고. 신성한 이혼이라고 하시면. 왜냐면 난 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나도 뭐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래요. 네. 자, 캠핑에 빠지면 골치 아파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캠핑은 나가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더 골치 아파요. 가장 또 무과금 취미 베텐 아닙니까? 그렇죠. 채팅 치는 걸로 그리고 정신도 맑아지고 재밌고 웃을 수 있고. 솔직히 정신이 맑아지는 건 모르겠어. 정신은 맑아지죠. 그런가요? 탁해지진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유료 문자 좀 보내주시고 소소하게 도와주세요.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50만 원 들여서 라켓, 신발, 가방 샀다. 제가 봤을 땐 100만 원 넘었습니다. 무슨 50만 원이야. 그런 건 비밀 지켜줘야지. 절대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건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네, 절대 아닙니다. 눈치가 없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자, 공복조님 친구가 중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2호점을 내려고 한다는데요. 저보고 동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요식업 경험은 더더욱 없습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친구만 믿고 뛰어들어도 될까요? 용국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뉴스를 봤더니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가계 대출이 사상 최대랍니다. 경기가 진짜 어려워요. 지금 진짜 무서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오픈하는 건 약간 딜레이하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여기에 이제 금액을 적어 주셨으면 뭐 월 매출 어느 정도 나옵니다라고 해주셨으면 대충 어떻게 생각을 할 텐데 그냥 뭐 잘 된다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 저는 맛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중식이라고 하니까. 네. 예. 중식도 아시겠지만 면 요리 잘하는 데가 있고 요리를 잘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리를 많이 안 먹다 보니까 기본 자장면 베이스로 많이 가는데 그쵸. 요리 잘하는 집이 진짜 진국입니다. 네, 최고죠. 근데 어쨌든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2호점을 하는데 동업을 하자. 이게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엔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보통 장사가 잘 되면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어투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같이 할래? 도와줄게 이런 것도 있고 야 그냥 같이 하자 좀 이거랑 좀 완전 다른 거거든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그냥 내가 너를 끌어주겠다 이런 마인드고 두 번째는 약간 좀 불안한데 좀 도와줄래? 이런 마인드가 좀 있거든요. 같이 좀 해줄래? 네. 이런 느낌으로. 망해도 같이 망하자. 이런 마인드. 왜냐면 이제 손해를 이제 분배해야 되다 보니까. 요식업이 근데 생각보다 잘 되면 너무 좋긴 하지만 힘들게 진짜 힘듭니다. 그거를 감안하시면 장사 빵 터지는 순간 통장도 같이 터지긴 합니다. 친구 잃는 게 슬픈가요? 돈 잃는 게 슬픈가요? 당연히 돈이죠. 친구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지내든 말든. 어찌 처음부터 몰랐던 사이인데 무슨 상관이야. 네.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고창채 2호점 언제 오픈하냐고. 미스테리입니다. 절대. 지분만 가져가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자꾸 편하게 나는 이제 좀 알로 먹을 수 없나 이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장사를 일단 시작을 하고 내 돈이 들어가면 자기도 무조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뭐. 자 어쨌든 뭐 장사가 이런 시기에 잘 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긴 한데 그렇죠. 이거 진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면 근데 요식업은 진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밥은 먹고 살고 그렇죠. 외식은 계속 하긴 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게 경제가 너무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저도 잘 모르고요. 그냥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방송 들으세요. 생각을 잘 해보시고 투자하시는 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짬준 PD가 경제방송으로 갔습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중식당 딱 시작하는 순간 살면서 짜장면 안 먹습니다. 진리거든. 진짜 안 먹어요. 저도 곱창 안 먹잖아요. 나 매일 먹을 것 같은데. 그건 지금 마인드예요. 군만두 매일 먹을 것 같은데. 저도 곱창 한 7년 먹으니까 안 먹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고민 사연 있는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네. 다른 시간에 보내면 그 시간대 DJ가 받게 됩니다. 잘못되죠.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프로틴 시리얼을 보내드리고요. 오늘의 교훈 가는 데 순서 없다. 수트 입는 데 순서 없다. 망하는 데 순서 없다. 그렇죠. 돈과 친구 사이에 중요한 건 돈. 확실히 돈. 친구는 또 만들면 되지 뭐. 네, 괜찮아요. 너무 고민 상담이 세서 베디 삐진 것 같아 보이는데 맞나요? 라고 김지연 님이 물어보셨는데. 베디는 7년을 했는데 뭐 이 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은 위기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7년이 뭡니까? 행복한 아침 시절까지 하면 10여 년이죠. 네. 저그래서 괜찮습니다. 오늘 또 정용국 씨랑 야근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생록방으로 바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끝곡이 없습니다. 배고파서 표정이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이네요. 네, 정용 씨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